반갑습니다. 나상호입니다. 오늘 취업타파 주제도 면접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취업타파에서 1분 자기소개의 워스트 케이스하고 베스트 케이스 비교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기소개서,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쓸지 알아봅니다. 자기소개는 면접관들에게 첫 번째로 답변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첫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1분 자기소개 영향으로 탈락한 케이스 그리고 합격한 케이스를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1분 자기소개가 왜 중요한지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전에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지 구축 곡선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취업타파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실패 불가, 면접에서 이렇게만 하세요. 자, 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잠시 기억만 해볼게요. 자,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미지 구축 곡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그 임원들이 지원자들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 첫인상이 50%가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어떤 방식으로 1분 자기소개가 첫인상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건지 한번 케이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1분 자기소개에서 키워드를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면접위원들로부터 부정적인 질문을 초래했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큐는 이겁니다. 준비하신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임원이 요구를 한 거죠. 안녕하십니까. F사업부 평가 분석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싶은 지원자 공입니다. 첫째, 6.6톤 공사 일정을 맞추겠다는 목표와 손수레 하나로 혼자 하루 만에 옮겼던 타일의 무게입니다. 이처럼 1년간 호주 타일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저를 잘 말해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C체육관에서 1년간 엑셀로 매출을 분석하며 매출에 기여한 일, 또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통계적 검증을 해왔던 일들은 제가 평가 분석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역량으로 끈질기게 불량률을 낮추는 평가 분석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전반적인 흐름은 괜찮게 가져갔지만 문제가 됐던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가져왔던 호주 타일 회사에서의 경험. 이게 보면 1년간 호주 타일 회사 일을 했던 경험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지원한 직무가 뭐예요? 평가 분석인데 이 평가 분석이라는 직무랑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냐라는 거죠. 사실은 직무적으로 적합도는 없어요. 이건 어쨌든 육체적으로 열심히 힘들게 일했던 경험을 갖고 온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친구는 갖고 온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래도 호주라는 낯선 곳에 가가지고 타일 회사에서 1년간 일한 거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경험이 본인이 지원한 직무, 이 평가 분석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거입니다. 물론 두 번째, C체육관에서 1년간 엑셀로 매출을 분석한 것도 물론 이것도 좀 아쉽기는 해요. 평가 분석하고 좀 연관은 되지만 사실은 아주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 임원들이 이제 이 친구의 1분 자기소개를 들은 다음에 어떤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걸 보시면 1분 자기소개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어떻게 와야 되는지 한번 느끼실 것 같아요. 자, EQ는 이겁니다. 호주 타일 회사에서 1년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로 호주 타일 회사에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선임 기술자를 돕는 보조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EQ의 질문을 보면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게 이제 임원의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는 워킹홀리데이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서 질문이 이루어져요. 자, 3큐의 질문 이런 거예요. 워킹홀리데이를 2년 동안이나 다녀오셨던 건가요? 2년 동안 다녀왔다라는 게 지금 다소 의외라는 질문이 들어온 거죠. 자, 이 친구가 3A에서 답변을 합니다.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는 1년만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4학년 마치고 어학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출발을 했고 결국 워킹홀리데이는 1년만 다녀왔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4Q의 질문으로 연결이 되죠. 워킹홀리데이 준비는 지원자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죠? 자,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4학년을 마치고 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다는 것도 임원으로서는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4학년 때나 4학년 마치고는 뭐예요? 취업 준비를 보통 학생들이 하는데 왜 이 지원자는 4학년을 마치고 그것도 2년씩이나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4학년을 마치고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어학을 준비할 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했대요, 공부를. 자, 그런 과정을 3개월간 지속을 했기 때문에 학업과 이 워킹홀리데이 준비를 병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는 왜 가셨었나요? 자, 질문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워킹홀리데이를 왜 갔는지에 대한 게 아직 임원들은 설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질문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적응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호주로 가서 거기서도 가장 힘들다는 타일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환경에서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운 좋게도 타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 또 어학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물론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임원 입장에서 보면 적응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는 거하고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했다라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은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6Q의 질문인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특전사를 전역을 하셨는데 남들은 보통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특전사를 자원 입대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제가 바뀌긴 했죠. 특전사로 바뀌었는데 왜 특전사를 갔는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거죠.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2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곳에 자원해서 가보자라고 생각하여 특전사를 갔습니다. 자, 요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내용도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을 사실은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사실 제 이미지를 조금 보완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남들한테는 귀하게 자랐을 거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는 좀 끈기가 없다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이미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전사를 자원을 해서 갔고 또 특전사 복무 생활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7Q의 임원의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6번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임원들이 이 지원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선입견, 이미지를 보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7Q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특전사를 나왔다고 하면 뭔가 강하고 남자다운 그런 이미지인데 굳이 워킹홀리데이를 한 번 더 적응력이나 그런 걸 위해서 가신 이유가 뭔가요? 특전사 정도만으로도 그런 이미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점점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7A에서 이 친구가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본인도 이제 7Q의 질문이 굉장히 압박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했고 뭐라고 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 이 7Q의 질문을 보면 내가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미 임원들은 이 지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내실, 그러니까 어떤 직무 역량 같은 것보다는 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Q의 질문이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뒤에 물론 다른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결국은 초반에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탈락을 했던 친구의 사례거든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 1분 자기소개에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임원들의 질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베스트 케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1분 자기소개에서 잘 좋은 키워드를 던져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질문을 유도했던 사례입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자, 근데 간단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황을 했지만 본인이 준비했던 자기소개에서 키워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썼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패기 빼면 시체 지원자 공입니다. 저는 양산기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하여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 공정 과정 중에 생기는 불량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친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친구가 원래 준비했던 자기소개의 30% 정도만 얘기를 한 거죠. 특히나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실은 많은 지원자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흉설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가 정말 센스 있게 대응을 잘한 거예요. 짧게 하면서도 본인이 원래 하려고 준비했던 3가지 키워드, 그거는 명확히 전달을 한 거죠. 그 3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 둘째 데이터 분석 능력, 세 번째 협업 능력, 요거인 거죠. 자, 이렇게 끝냈더니 자, EQ의 질문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자기소개를 할 때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역량이 있나요? 자, 데이터 분석 능력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 A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2가지 근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저는 캡스톤 설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3가지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경향성을 파악하고 수많은 최적화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또한 픽스시그마와 파이썬 자격증을 취득해서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익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보면 EA의 답변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2가지 근거를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데이터 분석 능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한 답변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3Q의 질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식스시그마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자, 시그마가 뭡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EA의 답변에서 식스시그마를 거론했기 때문에 저는 기회를 주는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당황했어요. 뭐냐면 질문의 내용이 식스시그마가 뭡니까도 아니고 시그마가 뭐냐고 물으셔서
살짝 당황했대요. 그래서 망설이니까 면접위원이 그러더래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3회에서 네, 표준 편차, 분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이 연결됩니다. 자, 그렇게 말고 조금 자세히 말해주세요. 자, 분산이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저는 기회를 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A에서 이 친구가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면접위원이 그러더래요. 그쵸? 평균과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가로에 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임원하고 이 주고받는 이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결국 이 긍정적인 질문으로 이어진 거는 아까 1분 자기소개에서 키워드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 역량을 명확히 전달했기 때문에 연결되는 질문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OQ의 질문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직무 면접을 볼 때 키워드로 엣지를 고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5A에서 포토레지스트하고 레졸루션 키워드가 있었는데 저는 엣지가 가장 설명드릴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엣지 공정을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어필을 한 거죠. 자, 결국은 이 친구는 합격을 했거든요. 저는 그 시초 스타트점이 1분 자기소개라고 생각을 해요. 1분 자기소개에서 본인의 직무 역량을 명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연결되는 꼬리 질문을 받았고 그 꼬리 질문들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합격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워스트하고 베스트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강조할 것, 이겁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이자명 과통하기 1편에 이어서 2편 면접편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그 베스트 케이스는 사실은 요 면접편 책자에 나온 거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면접을 앞두고 계시면 이 실전 인성 모의 면접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1만 명 정도가 보셨고 나빠요가 39명이라서 일단은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중에 요즘 그 돌발 자기소개도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발 1분 자기소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